아닙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다. 네, 피고인 정진석의 변호인입니다. 네, 성함이 어떠시나요? 김진모 변호사입니다. 네네.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가 법률에 규정한 수사 범위를 이탈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지시한 내용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절차,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도의 재량행위인 대통령실 인사사무의 성격상 우리 법령은 대통령의 인사사무를 보좌하는 인사검증 업무를 위한 정보의 수집, 관리 규정만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검증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역시 모두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검증 행위자에게 법적 근거만을 부여하고 의무나 제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법령 해석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인사검증 업무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필수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인사검증 대상자들이 현직 법제처장 혹은 고위법관의 신분으로서 수차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어서 기존 인사검증과를 재활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산, 세평 등 주요 검증 항목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적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그 검증 결과 보고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검증 결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검증 업무를 담당한 또는 지시한 행위자들에게 신속히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검증과 관련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관계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정진석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정진석은 25년 4월 8일 발표된 이 사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과 인사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비서실장에 임명될 즈음에 인사검증 업무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 소관으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 실제로 인사검증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또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와 같은 고위법조인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평소에도 윤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였을 뿐 비서실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업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권한대행 비서실의 업무 중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극히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우에도 2025년 4월 7일 상피고인 김주현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것이 피고인 정진석이 한 모든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서 인사검증 업무를 행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사실과 보안 업무 담당자들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신원보증제도와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의 신원조사를 활용하는 것 역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 등도 이 사건 인사검증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하였음은 물론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유로 우리 법령은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인사검증이라는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제도의 운영 규정을 만들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인사검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인사검증에 어떠한 의무나 제한도 두지 않고 그저 훌륭한 후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 행사되도록 보좌하는 의미에 집중하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므로 법령에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함부로 제약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헌법기관이 쉽게 이를 제한하거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 추 644호 사건은 지방자치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임명 위촉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일명 인사검증 조례 규정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임명 위촉권에 관하여 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의회가 인사검증 조례를 의결하여 그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도 법에서 부여한 인사권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 논리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의 절차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에 존재하고 그 정해진 인사검증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는 위법하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법령에 없는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인사권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기소는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제도를 취함으로써 헌법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도록 한 취지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능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그 자체가 권력행위이고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 결정 배경에 정치적 고려와 함의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라는 용어 등의 용어로 폄훼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갖는 헌법적,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자체로 객관성과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 절차나 내용에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거쳐 그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과정과 절차를 따져 대통령 본인, 권한대행과 인사에 관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의 차원에서 볼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에 심각한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2025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 아래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명행위 자체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대행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상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 자체를 직권남용 행위의 일부로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그 보좌진인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한 행위가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의 모든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께서 의견 수하시겠습니다. 예, 피고인 김주현의 변호인 법무법인 사무의 박소건 변호사입니다.